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취업에서 신입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취업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신입 구직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내가 신입으로 취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난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난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난사가 뭔지 아시죠? 내가 여기저기 기업 아무데나 그냥 지원을 하는 거. 사람인이나 자코리아 같은데 요즘엔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난사 하시는 거 절대 도움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딱 맞는 기업 직무에만 선택적으로 하셔야지 여기저기에 다 난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인사 담당자 전화가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지원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사를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고, 또 난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기업들의 사례가 있는데 재지원 시에 페널티를 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즉 내가 딱 맞는 포지션이 생겨서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그 회사의 다른 포지션에서 이미 지원을 해서 탈락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 재지원 시에 페널티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서류 통과가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 그 다음에 일부 외국계 기업들 이런 데는 저는 특히 더 난사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기업, 원하는 직무에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절대 난사하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이력서 작성을 할 때 꼭 연관 경력만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르바이트인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아르바이트, 인턴인데 전혀 산업군도 다르고 직무도 다른 인턴, 이런 식으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직무하고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 말 그대로 칸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막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괜히 안 좋은 쪽의 꼬리 질문만 만들 뿐이고 실제로 서류 통과하는데 연관되지 않은 내용만 작성을 했을 때 통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백으로 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입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냥 맞지 않으면 빼시는 게 맞고요. 경력직 분들도 뭔가 산업군이나 직무가 딱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공백으로 두시는 게 면접에서 이상한 질문을 안 받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신입 취업을 하실 때 잡플래닛 같은 사이트의 리뷰를 거의 맹신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없고 좋은 회사를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크다 보니까 그 회사는 어떨지에 대한 것을 많이 조사를 해보시는데 그때 활용하는 게 잡플래닛이거든요. 근데 잡플래닛의 평점을 보시면 대다수가 좋지 않아요. 자, 근데 이것을 대다수의 분들이 맹신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에서 퇴사를 할 때 좋은 느낌을 갖고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는 100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예요. 즉 100에 98, 99명은 안 좋은 기억을 갖고서 퇴사를 하는데 안 좋은 기억을 보통 사이트에다가 작성을 해서 올리죠. 그리고 잡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인증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해서 인증만 되면 막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신원 확인 이런 거 안 되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소문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플래닛을 너무 맹신하지 마셔라. 참고 정도, 한 50% 정도만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면접을 가시거나 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취업을 하실 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거나 처음 들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외국계인데 그 분야에서 굉장히 큰 외국계인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회사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이나 커피챗 같은 그런 앱에서 정보를 찾게 되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구글에서 기사 검색이라든지 회사 검색하게 되면 웬만하면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했으면 하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노력을 아예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갈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루트나 방법을 통해서 찾아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지원을 하거나 뭐 서류 통과를 해서 면접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면접에 가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정보 없이 무턱대고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가야지, 이런 방식은 신입 구직자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가지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신입분들이 2번, 3번 퇴사를 하시는 이런 일이 없고 원하시는 기업에 꼭 갈 수 있는 이런 확률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